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그때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상황은 또 세분화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르는데 이놈이 같다.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모르면서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 지금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이니까 이제 점 추정량은 똑같이 이걸로 쓰는 거고요. 점 추정량은 이걸로 쓰는데 요놈의 분산 추정량으로 아까 앞에서는 요놈의 분산을 그러니까 요걸 아니까 실제로 요놈의 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썼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분산을 모르니까 표본으로부터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분산 추정량을 만들어서 쓸 건데 그거를 이제 합동 표본 분산 이제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SP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쓸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돼요. 얘는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모양새를 이제 잘 그냥 살펴보면은 별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모집단의 표본 개수 빼기 1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의 표본 개수 빼기 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한 제곱 합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들에 대해서 그놈들을 그 표본들 각각을 그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들의 평균에서 빼준 거를 제곱한 그 제곱합이 있고 여기에는 그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제곱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각각이 각 모집단의 표본 분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합쳐버렸죠. 합친 것이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이쁘게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뭐 해보면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정성적인 이유를 써놨는데 두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추출된 두 표본의 데이터를 동등하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그때 이제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사실 전체 제곱합을 전체 자유도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제곱합이 되는 거고 분자에 있는 게 분모는 전체 자유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집단에 대한 자유도, 두 번째 집단에 대한 자유도. 그래서 요런 이제 합동 표본 분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요놈의 분산 추정량으로 요거를 쓸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것과 관련된 합동 표본 분산을 포함하는 통계량은 자유도가 요거죠. 전체 자유도 요거인 T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T분포 쓸 수 있는 거죠. T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두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계속. 그때 이제 모평균 차이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아주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 모집단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근데 모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이 표본 분산 대신 아니 모 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찾고 싶어하는 구간을 이제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구간으로 바꿔가지고 구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t 분포를 따르게 얘를 만들어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거랑 딱 형태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사용되는 표본 분산 대신에 이제 분산 추정량으로 합동 표본 분산을 여기다 요거를 이제 쓰는 것이다.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똑같이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개수라는 거는 사실 각, 각 모집단에서 뽑혀 나온 표본의 개수들과 우리가 정한 어떤 신뢰 수준에 의한 이 알파 이게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뒷부분 이게 바로 이제 표본 음,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치면 이제 요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집단이 두 개니까 정확히 이게 표본 표준 편차는 아닌 거고 지저분해졌는데 요걸 써가지고 요걸 계산하면은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 한번 뭐 예시를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두 모집단의 모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고 이 예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두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조사했다. 근데 이제 각 공장에 구비된 생산 장비가 동일하대. 그러니까 공장이 두 개 있는데 사실 똑같은 회사의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보면은 평택에도 뭐 공장이 있고 저기 동탄 화성에도 공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장비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하기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의 표준 편차 같은 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게 서로 같기를 바라는데 근데 사실 똑같은 공장은 아니니까 다른 공장이라 생산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 1번과 공장 2번에서 생산된 제품의 압축 강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공장 2에서 각각 25개씩의 콘크리트 표본을 수집을 해서 압축 강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 표본 평균의 값은 첫 번째 공장에서는 55.7, 두 번째 공장에서는 57.8이었고 그 표본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해봤더니 첫 번째 공장에서는 0.231, 두 번째 공장에서는 0.448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 강도 간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때 모분사는 같다고 가정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요거의 점추정 값은 이 표본 평균들의 차이가 되고 그거는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에서 마이너스 2.1이 된다. 요게 지금 점추정량이고요. 네, 여기 이제 합동 표본 분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쓰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넣어주면 돼요. 일단 각각 다 25개씩 했으니까
그래서 N1 빼기 1이랑 N2 빼기 1이랑 같으니까 그놈을 묶어가지고 그냥 24로 묶어줬고 25 빼기 1 해서 그리고 이제 S1은 이거고 S2는 이거니까 그 제곱한 놈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N1, N2 다 25, 25씩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0.127 정도가 나와요. P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0.127에 루트를 씌워서 0.3564 정도가 나왔다. 자, 그리고 우리가 90% 신뢰 구간이니까 그러면은 알파가 0.1이죠. 그리고 자유도는 이 요거니까요. 자유도는 또 요거니까 이거고 이거는 48이다. 50 빼기. 그래서 여기 구하고 싶은 이 개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는 알파가 0.1이고 지금 N1 플러스 N2 빼기 2가 48이니까 이거를 구하면 되고요. 이거는 1.675다. 1.675다. 1.677 그러니까 얘가 더 정확한 거죠. 아마 1.675는 저기 T 분포 표 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뭘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90% 신뢰 구간 구하면은 요거에다 그대로 이제 넣으면 된다. 요거는 지금 2.1이고 요거는 1.675고 SP 요거는 지금 요거고 N1, N2는 다 25니까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되고 그거를 쪼로로로로로 계산을 이렇게 여기도 한번 하고 여기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뭡니까? 이 차이가 0인 0보다 작은 구간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두 번째에서 생산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첫 번째 거에서 생산된 것보다 이 정도 더 높다라는 주장을 90%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거를 모분산을 모르는데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죠. 이제 모르는데 다르다고 가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표본 크기가 크면은 N1, N2 상당히 커. N1, N2가 큰 경우에는 이 표본 분산을 그냥 구해가지고 그거를 모분산이라고 꼭 간주를 해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모분산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구하면 돼. 그거 아까 여기서 처음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근데 이제 표본 수가 작으면서 두 집단의 모분산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거지. 이것도 다 아는 거야. 아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처음 나오는 개념이 이 이제 T 분포 경계치의 자유도 U를 이 등가 자유도라는 방식으로 구할 건데 이 등가 자유도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네,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구해가지고 이 U를 구해서 쓰면 된다. 다 구할 수 있죠. 사실 좀 더럽게 생겼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곱이 있는 것도 까먹지 말고
그래서 앞에 예시 5-7, 그러니까 요 예시에서 이번에는 한번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가정 없이, 같다는 가정이 없다는 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거의 실내 구간을 구해보면은 등가 자유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요거를 좀 덜어가지고 제가 계산 직접 하진 않고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략.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택하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면은 35.9이니까 36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유도를 36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90% 신뢰 구간이니까 여기에 있는 알파는 0.1 해가지고 0.05가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해보면은 1.69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이거를 켜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자꾸 오늘은 코딩을 좀 하면서 하니까 자꾸 제가 깜빡하네요. 어쨌든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가자도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35.92 정도가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인 36을 골라가지고 여기에 곱해지는 요거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값을 써가지고 요 뮤1 빼기 뮤2의 90% 신뢰 구간을 구하면은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은 아까 했었고 이게 이제 1.69니까 이거 그냥 오고 그리고 지금 제곱 S2 제곱이니까 이거랑 이거 아까 문제에서 다 있는 거고요. 요거랑 S1이랑 S2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N1, N2를 그대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고 또 요거 계산하면은 이 값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마이너스 2.27이 나오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93이 나와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두 모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에서는 두 모평균 간 차이의 구간 추정인데 이제 그거를 두 경우로 나눠서 모분산을 이제 모르지만 모분산들이 서로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을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짝을 이룬 표본 간 차이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